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입력했던 수행 1번부터 수행 3번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미 열려 있는 분은 상단에 있는 조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작성이 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입 자료는 여기에, 매입은 여기에. 자, 세금계산서 받았죠? 세금계산서 수취분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한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매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반 매입은 10번에 5,300만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그래서 더하면 5,420만원. 합계가 5,420만원 여기 나와 있죠. 고정자산 매입이 뭐였어요? 우리 조금 전에 고정자산에 등록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매입한 거. 그래서 매입세액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530에다가 12만원. 542만원이 현재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지금 여기에 매출세액 합계가 1101만 5천원인데 매입세액이 542만원이니까 그 밑에 납부할 세액, 납부 환급세액이 559만 5천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매입 51번 유형으로 매입을 입력한 것이 3건이에요. 근데 3건 중에 2개는 일반 매입 10번, 하나는 고정자산 매입 11번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계란에 반영이 되고요. 그 합계 매출세액이 어디에서 빠져요? 이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 납부세액이라고 나오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다. 매출세액은 가번 이걸 말하고 매입세액은 나번 이걸 말한다 이거죠. 가 마이너스 나는 뭐다? 5,595,000이다. 이게 현재 납부세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3가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수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5번은 다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네. 매입에도 계산서가 문제가 나옵니다. 매입에서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하는 거래입니다. 자, FAT 교육 신입사원에게 시켜고요. 3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그런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9월 20일입니다. 거래 날짜. 자,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20일로 날짜 고치세요. 자,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53번입니다. 면세 매입. 계산서 매입은 53. 자, 품명에는 FAT 교육이라고 써주시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이면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미래로 검색하면 미래교육원 엔터 하시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줍니다. 전자세금단을. 자,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출금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출금전표. 그러면서 대변에는 현금인데 차변이 아직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입이 기본적으로 항상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컴퓨터 매입했을 때도 우리가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걸 비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FAT 교육이에요.
그럼 무슨 개정 과목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네,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바꿔주겠습니다. 825. 그러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현금인 거래예요. 거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교육훈련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요? 자산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3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고 비용은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30만 원이 가고 재무상태표로 30만 원이 가겠네요.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고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산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비용이 재무상태표로 가나요?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반영이 안 되고 교육훈련비는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또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계산서 매입이니까 아까처럼 세금 계산서 난에 안 들어가겠죠. 네, 계산서 매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11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할 때 정리를 했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미수령이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이나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 3번, 4번, 5번, 6번, 7번에만 해놨어요. 시험은 주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 관련된 거, 토지 조성과 관련된 거. 다섯 가지죠. 5가지에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증빙별 전표 입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불공은 뭐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불공은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때 불공이라고 입력을 해준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불공제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다 기름 넣은 거 현금 영수증인가 있었어요. 그거 부가세 있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래처 직원하고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거 일반 전표에 여러분들 입력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거기에 부가세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근데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 우리가 접대비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예, 아셨죠? 그런데 불공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은 뭐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전표에 넣지 말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부가세 신고 때 같이 신고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공제는 못 받아요. 네.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유형을 꼭 54로 해라. 공제받지 않겠다고 유형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행 6번부터 불공을 이제 연습하는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을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 그러니까 현금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액자를 우리 회사가 샀는데요. 세금 기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액자는 용도가 뭐냐? 거래처에다가 선물하려고 산 액자예요. 그러면 매입세이고 35,000원을 공제받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지만 세금 기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3일이죠. 자, 날짜를 9월 23일로 고쳐주세요. 자, 매입의 유형에서요. 54가 됩니다. 이게. 세금 계산서인데 공제 못 받는 거. 54. 54 유형을 선택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기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선택. 여기 클릭하고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품명에다가 액자 입력하시고 수량에다가 14개 단가에다가 25,000원 엔터 하시면은 35만원에 35,000원. 네, 그렇죠. 거래처 코드는 태자라고 입력하면 태자가 검색되겠죠. 황태자 펜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분계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분계는 1번 현금. 그래서 출금조표. 네, 대변이 현금은 맞았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분계가 안 되죠. 35,000원이 여기 공급가액하고 더해져 가지고 하나로 분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을 산 게 아니고 액자를 뭘로 처리해야죠? 예, 접대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가 38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800번대 접대비 813번 코드를 선택해 가십시오. 그러면 분계가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접대비는 손익계산서로 가고요. 비용 발생이니까.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니까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공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부속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내역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겁니다. 이걸 만약에 불공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분계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된다 이거죠. 근데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분계가 안 나타나죠. 부가세 부분이 접대비에 포함이 돼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수행 7번 보시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5인승을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2998cc 그랜저를 삽니다. 자, 이것도 외상 분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의류를 파는 회사인데 승용차를 샀으니까 이건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죠. 차량 운반구는 아까 우리가
미지급금이라는 건 뭔가 사고 외상했던 거 미지급금이었죠? 그렇듯이 이것도 미지급금이에요. 그렇듯이 미지급금. 자, 승용차를 샀기 때문에 요 250만원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업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매출준표에 입력을 하는데 유형을 이것도 54로 해야 된다. 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로 날짜 고쳐주세요. 9월 25일 유형은 54번. 자, 이번에 또 불공제 사유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번호로는 3번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밑에서 선택. 네, 품명에다가 그랜저 써주시고 수량 단가는 지나가고 공고가에다 2,500만원. 거래처에는 공급자입니다. 믿음자동차, 믿음, 엔터.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1번 전자 입력. 1번 전자 입력. 그 다음에 분계는 예상이니까 혼합으로 해야죠. 3번 혼합. 자, 상품이 아니고 그랜저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코드를 차량 운반구로 208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죠. 조금 전에 컴퓨터는 부가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컴퓨터 비품이 120, 부가세 대급금이 1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 운반구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취득원가에. 왜냐하면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니까. 이것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고정예산 등록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와서 차변을 이제 차량 운반구로 고쳤으면, 자,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275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그래서 거래처가 제대로 됐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잘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매입에 부가세 신고서에 컴퓨터에다가 요거 그랜저도 더 플러스 돼 있겠죠? 네.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수행 8번 해보시겠습니다. 9월 25일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시오. 네, 고정자산 등록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하셔가지고 엔터 3번 치셔서 이제 비품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계정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208번. 차량 운반구. 자, 그 표에 보면 자산 코드 나와 있어요. 2002 자산의 승용 7466. 취득일 2023년 0925. 자, 이것도 당기에 취득한 겁니다. 당기에 취득한 것은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4번에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입력합니다. 신규에다가 얼마로 입력하느냐?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야 돼요. 27500 플러스 27500 플러스 2750만원.
조금 전에 컴퓨터는 120 공급가액만 입력한 이유와 그 다음에 지금은 왜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로 내려와서 10번에 5 정액법 9번에 정액법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정액법은 1번 9번에 1번 넣으면 정액법입니다. 네, 그리고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2,750만 원을 9월 달에 샀으니까 아까 것처럼 9, 10, 11, 12 하면 4개월이잖아요. 이 4개월.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2,75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면 1년치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요 금액이 나와요. 183만 3,333원. 4개월치 계산하는 방법. 나누기 5 하면은 1년치 나온 다음에 곱하기 4 나누기 12 12분의 4를 하면은 1,833,333 나오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요 내용연수하고 감가상각 방법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9번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9번은 고정자산에 등록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에도 등록해라. 해본 적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기초정보 관리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기초정보 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여기 클릭하시고 네, 두 번째 줄에다가 102번이네요. 코드가 102번. 차량 번호 25-5에 7466 차정희 그랜저 회사 사용 이렇게 하고 나서요. 여기 생각나시죠? 여기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냅니다. 이 물음표 단추 눌러서 그러면 7466차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여기 6번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8번에 있는 기초 주행거리 입력해줘요. 5km.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 10번에다 입력해줘요. 2023 0925부터 2024 0925다. 이렇게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승용차니까 쫙 해주면 됩니다. 네? 뭐가 안 됐어요? 아, 여기 무릎에 맞춰서. 그걸 이렇게. 이제 키로수 입력하고, 엔터하고, 보험기간 그 밑에 입력하고, 차종을 입력 안 한 것 같아요. 입력하고 나서 이 차종 부분이다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수행차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자, 수행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행 10번을 이제 뭐 어떤 증빙이냐면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런데 매입비예요. 이번에는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자, 홍보용 마우스를 구입했으니까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야 돼요. 광고 홍보용 마우스를 샀기 때문에 이 마우스는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하면 됩니다. 분개할 때. 그리고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6만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전표에. 그런데 유형이 이제 이거는 57번 유형이 됩니다. 유형이 57번. 조금 전에 수행 7번에 그랜저 산 거는 54번이었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세금계 단서. 이거는 57입니다. 자, 수행 10번. 자, 매출전표의 거래 날짜는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의 날짜를 9월 30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의 매입 중에 이 매입 중에 57이 뭐냐면 카드 과세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이에요. 57. 자, 신용카드사 여기도 선택합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한카드로 샀죠? 신한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품명에다가는 마우스. 공급가액에는 신용카드는 언제나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에다가 66만원 660 플러스. 거래처는 마우스를 어느 가게에서 샀어요? 현웅컵나라. 여기 거래처가 현웅컵나라. 거기 신용카드 전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증빙이니까 방향키로 눌러서 넘어가시고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분계를 4번 카드. 그리고 맞는가 보겠습니다. 분계가 맞는지. 미지급급 맞아요. 우리가 현웅컵나라에는 지급했지만 우리 회사 법인카드가 신한카드란 말이에요. 신한카드사에는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신한카드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66만원, 거래처는 신한카드.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자, 그런데 상품이냐 이겁니다. 자, 마우스는 아까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상품이 아니라 광고로 검색하셔가지고 833번 판매관리비에 있는 코드 833 광고 선전비로 개념 과목을 고쳐줍니다. 네, 매입 관련 거래가요, 매출 관련 거래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밑에 분계를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은. 자,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제가 누구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최진희님. 아, 네. 요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미지급금 부채 증가. 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네,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비용 발생. 네, 비용 발생. 네, 잘 하셨어요. 이렇게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는 부채가 66만 원 증가했고 자산은 6만 원 증가했고 비용은 60만 원 발생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최순미님. 네.
이 세 개 중에서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광고손전비 60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금 부채와 부가세 대급금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에 해당이 되니까 재무상태표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 이런 분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비된 문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매입 입력할 때 51번, 53번, 54번, 57번 요 네 가지 연습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걸 확인해 볼 거예요. 54번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네, 또 57번은 어디에 기입이 됐는지, 또 53번 면세 매입은 어디에 기입되어 있는지 이걸 지금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회를 눌러보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오를 해서 새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쪽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3번은 매입세액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면세는 매출할 때도 면세는 앞면에 안 나타났습니다. 네, 매입도 면세 매입은 여기에 없습니다. 뒷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표를 눌러서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고 54번. 자, 54번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54번 그랜저 산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액자 구입한 거 요 두 개거든요. 어디에 몇 번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16번 틀림없죠? 16번. 예, 2,535만 원. 그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 그래서 공급가액 그랜저가 2,500에다가 그 다음에 예, 마우스가 35만 원 공급가액 기준으로. 네, 16번에 들어간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요.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그랜저는 11번으로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그 다음에 마우스 산 거는 일반 매입 10번으로 여기에 들어가면서 16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차감계를 보면은요 16번을 빼주는 방식으로, 네, 15 빼기 16. 15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걸 모두 더한 게 15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모두 더한 거. 요게 15입니다. 그 15에서 16, 공제받지 못할 걸 뺍니다. 뺀 것이 뭐냐?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나번에 있는 요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불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기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따로 여기에 기입해가지고 빼주는 방식으로 나번,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하면은 17번에 요 나번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입력했던 홍보용 마우스 산 거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홍보용 마우스 구입한 거. 매입이니까 매입에 들어있을 텐데 몇 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14번에 보이네요. 14번에 60만 원에 6만 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뭐냐면은 매입세액 중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여기에 있고, 애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에 기입 12번에 들어가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니까 신용카드 매입한 거라든가 현금영수증 매입한 거,
또 앞으로 나중에 배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 등이 여기 14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내용을 볼 때는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 여기 6만 원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6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의 명세라는 양식이 나타나요. 거기에 41번에 신용 매출전표 수취금액 41번에 60만 원에 6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그 금액 매입세액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명세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AT 교육비를 미래교육원에서 교육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계산서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 30만 원짜리 입력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면세니까 역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과표 한번 눌러보실래요? 과표. 과표 누르면 뒷면이 보인다고 그랬죠. 뒷면에 이번에는 면세 수입이 아니라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여기 있어요. 계산서 수취금액. 여러분 위에 있었던 면세 수입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면세 수입이에요. 40만 원 이거. 우리가 그 패션 잡지 판매한 거 그게 면세 수입이고 지금 그 교육비 지급한 것은 계산서 수취금액이에요. 86번. 여기 30만 원. 여기에 기록하는 거. 자, 종이로 된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인쇄 누르시고요. 종이로 된 신고서 우리가 조회했던 화면에 앞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양식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이런 거 양식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뒷면의 양식은 좀 많이 달라지죠. 자, 여기서 2페이지 눌러보시면 여기 밑에 하단으로 스크롤 해보시면은 면세에 관한 거 면세 수익금액 아까 40만 원짜리 잡지 판매한 건 이건 그대로 있고요. 계산서 수취금액 여기에 86번에 계산서 수취금액 이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마우스 구입한 30만 원이 아니 마우스 구입한 게 아니라 FAT 교육비 30만 원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속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신고서만 확인해 봤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은 앞에서 매출할 때 이것만 봤죠? 이제 매입도 작성이 됐어요.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가 4군데고 매수가 4매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외가 1매 있어요. 전자외 1매는 현웅컴나라에서 컴퓨터 샀던 거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만 원짜리 입력할 때는 전자란을 비워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자외로 120만 원, 세액 12만 원. 네. 210페이지에 그 컴퓨터.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저기 한번 전자 눌러가지고 뭐가 어느 거래처 건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전자는 이렇게 믿음자동차, 데일리룩, 곰곰이, 황태자 편시 요 4개만 있어야 되는데 황태자 편시가 2개. 잘못 들었어. 전자외로. 네. 그러면 황태자 편시 거래 9월 23일로 가보세요. 9월 23일. 네. 9월 23일 거를 고쳐주면 됩니다. 그게 전자예요. 9월 23일께. 네, 거기 전자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자와 전자외가 딱 맞아야 됩니다. 전표 입력할 때 그 구분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보셨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도 한번 서로 비교해 봅시다.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정기에서 엔터 하시면 우리가 매출 계산서 하나 있었어요. 매입 계산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미래교육원 거 30만원짜리 전자로. 네, 매입 계산서에 전자 하나 30만원짜리 있죠? 자, 확인됐죠? 또 하나. 이번에는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보세요. 수령금액 합계표. 발행 직계표는 지난번에 봤어요. 이번에는 수령금액 합계표. (7월부터 9월) 자, 수령금액 합계표에 60만원에 6만원짜리 현웅컵나라 거 이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산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여기 한 건 있어야 돼요. 현웅컵나라 거.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면 현웅컵나라 날짜가 며칠인가요? 날짜가 9월 30일 매입 매출전표를 가봅시다. 네, 잘못 입력했네요. 현웅컵나라 요거를 입력할 때는 합계금액 올려야 돼요. 합계금액. 자, 아니 지금 못 고치고 잠깐만. 부가세부터 스페이스바를 지워. 스페이스바.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합계로 넣으세요. 66만원. 엔터. 이제 바뀌었죠? 네. 바뀌었으면 이제 저기 수령금액 합계표에도 가보세요. 수정 눌러보세요. 바뀌는지. 바뀌었겠죠? 공급가액 60만원에 세액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틀린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직 안 본 게 또 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이라는 것이 두 건이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공으로 입력한 게 두 건이 있었어요. 네,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 클릭하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은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이라는 탭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판매에 2,500만원에 250만원 이거 그랜저 건이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판매에 35만원에 35,000원 매입세액 요거 액자 구입건입니다. 접대하려고 액자 산 거. 그래서 합계 두 매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2,535,000 이와같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도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제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주 하면 그만큼 일이 어떻게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이과세자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셔라. 그러니까 시원한 거죠. 여러분 뭔가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하고 한 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런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1년치 한꺼번에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그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1년에 4번 예정 확정해서 4번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은 또는 법인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1년에 2번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서 이러한 부속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작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을 고쳐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표 관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회계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표 입력이다. 전표 입력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전표 입력을 잘못하면은 회계 장부는 물론이고, 지금 세무 관련된 거다 그러면 세무 관련된 신고서도 잘못 작성이 돼요. 신고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전표 입력이 아주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213페이지 풀이를 쭉 보시겠습니다. 네. 9월 5일 거 이렇게 51번 과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예, 거래처,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이 화면이 지금 여기 214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팝업으로 툭툭 뜨거든요. 이거 뜨면 여기다 이게 입력하고 수정 눌러서 이 화면으로 간 다음에 또 여기다 입력하고, 이게 떠다니는 화면이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 하고 거래처 등록이라는 기본 메뉴에서 우리가 곰곰이를 거래처 등록했던 거예요. 자, 9월 10일 거 원피스 매입한 거 이렇게 했고, 우리가 처리한 내용과 차이는 없겠죠.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 없이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있는 이 풀이를 왔다 갔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팁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 출제된다.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야 된다. 아까 매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219페이지 부속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부속 서류를 다 확인했어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것도 확인했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이러한 부속 서류는 유형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거기에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만 그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집계된 거를.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가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전자의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 전자 매수는 3회 총 공급가액은 110,000,000 맞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20페이지에 수행과제 문제풀이 1번과 똑같죠? 예, 110,000,000.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수행 4번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4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가야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아니요 하면 새로 작성되고요. 불러오기 하면 예 해서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장된 거 그냥 불러와도 변동사항 없으면 돼요. 그러면 165,000원. 예, 4번은 165,000원. 요게 답이 되죠. 뭐 우리가 쭉 봐왔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부속서류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23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도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그 유형이 반영되느냐. 223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이 그림, 이 화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죠. 이거 계속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224페이지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 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한다. 자, 우리가 그동안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이 뭐가 있었냐면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죠. 이 두 개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리분계는 언제 하는 것이냐 하면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거기 필요 지식을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종료일, 자,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4번이에요. 1기 예정은 3월 31일, 1기 확정은 6월 30일, 2기 예정은 9월 30일, 2기 확정은 12월 31일.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인 요 날짜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차액은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으로 분계를 한다. 차익이 뭐예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언제 처리하는 것이냐?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또 미수금은 언제 처리하느냐?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미수금.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입세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우리가 부담한 세액이 더 많으니까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환급받을 경우에요. 그리고 반대로 매출세액이 일반적으로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거기 이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출세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많을 때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죠. 그 차이가 납부할 세액이에요. 미지급세금. 자, 왜 그러냐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날 세금을 딱 내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분기할 때는 부채가 돼요. 미지급세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급세액도 그래요. 과세기간 종료일에 환급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고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환급세액이 미수금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고, 자, 정리하는 거 보면은 부가세 애수금을 그동안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부채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합니다 하면서 대변에다가 계속 잔액을 모았었죠.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대변에다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때니까 차변, 항상 정리는 반대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전부 다 여러분들 자산 증가 하면서 확인했죠. 차변에다 계속 자산 증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반대, 대변에다가. 정리는 반대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반대쪽에 한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비익은 뭐냐? 부가세 적립분기할 때 자비익이 뭐냐? 여기 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신고를 우리는 전자신고로 해야지 방문해서 신고는 하기 복잡해요. 전자신고하고 싶어요. 그 전자신고라는 건 뭐냐면 이런 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가지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는 확정신고할 때 전자신고를 해주면은 국세청에서 고맙다고 10,000원을 깎아줘요, 세금을. 그것을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할인해 주는 거, 그것을 자비익으로 처리해 주면 납부할 세금에서 10,000원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환급세액에 10,000원이 증가돼요. 세무서에서 10,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환급을.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이죠. 미지급세금에서는 빼주면 됩니다, 자비익을. 네, 요거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아주 중요하느냐? FAT 1급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네, 적립분계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부터 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행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요. 한번 질문에 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세 표준이 얼마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가 여러분도 열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입력한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잖아요. 자, 1번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액이 아니에요.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이 금액의 합계, 요 9번의 요 합계가 과세 표준인 거예요. 네, 과세 표준이 답은 2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과세 표준은
9번의 금액란이다. 그 다음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그 과세표준 바로 옆에 있는 가 또는 저 위에 따로 상단에 매출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11,015,000. 그러면 이게 매출세액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분계할 때 이걸 뭘로 이걸 개정 과목이 뭐예요? 이게 개정 과목으로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그래서 3개월치 부가세 예수금 합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3개월치 합계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금액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예, 밑에 매입세액 여기 있잖아요. 매입세액에 공제 가능한 것은 요 차감계의 납원 5,480,000 이겁니다. 이 금액과 같은 금액이 여기 매입세 여기 나와 있어요. 매입세. 항상 이것과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게 부가세 대급금의 합계예요. 3개월치. 그 다음에 4번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차가감 납부세액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금액 다번 여기 가 마이너스 나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요. 차감세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납부세액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 만약에 환급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차감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음수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수니까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아까 정리분계에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이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에 있는 그 세액란입니다. 네, 이거는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어요. 2,535,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만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이것도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여기 262만원 이겁니다. 이렇게 볼 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분계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을 복사하세요. 매출세액. 자, 위에 있는 여기 매출세를 마우스로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 뜨셨죠? 일반조표에서 정리해요. 정리할 때는 일반조표에 가서 합니다. 자, 일반조표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 아까 복사해 오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 온 거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 정리할 때는 차변해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분에서 3번 차변. 개정 과목은 예수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을 찾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255. 그냥 엔터로 하고 적용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적용 넣으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한다. 그리고 이 차변에다가 붙여넣기예요. 컨트롤 V. 네, 아까 복사 못 떠오신 분은 거기다가 11015,000 입력하면 되고요. 복사해 오신 분은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11015,000. 자, 엔터 하면 줄 바뀝니다. 자, 4번 대변. 대변에 이번에는 대급 입력하세요. 대급. 대급하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135번. 자, 엔터로 지나가시고 적용에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용. 자, 대변에 있는 금액도 복사해다 붙여넣으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탭을 눌러서 아까 매입세액이 이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 이 부분 5480 이 자리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합니다. 복사 떠져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의 창을 바꿔가지고
여기 대변에다가 컨트롤 V. 548만 원 자동으로 입력되죠. 자, 복사 안 해오신 분은 거기다가 5480000 손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미지급세금 해야죠. 네, 미지급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급세금 261번입니다. 미지급세금이. 자, 거래처는 세무서가 돼야 돼요. 거래처에다가 세무서 코드를 안 만들어 놨네요, 우리가. 네, 그러면 그냥 비워 놓으세요. 미지급세금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지급세금은 우리가 부가세 미지급 계상 8번이라는 적여 써주면 됩니다. 부가세의 미지급금 계산, 미지급 계산. 자, 밑에 빨간 글씨 있죠? 5535000. 그걸 그대로 넣으면 맞을 거예요. 5535 플러스. 네, 이 금액이 맞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 맞죠? 차감세가 5535000. 네, 일반전표에 이렇게 9월 30일 날 정리분계 하시면 잘 하는 거예요. 수행 2번에 보니까 9월 30일 날 정리분계 하는데 용산세무서를 거래처 등록하고 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고 여기 용산세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여기 곰곰이 밑에다가 회사 코드 4002번 쓰라고 그랬어요. 4002. 그리고 용산세무서. 예,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상호만 그냥 넣어놓으세요. 용산세무서라고. 4002번에 용산세무서. 그리고서 일반전표에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미지급세금의 코드에다가 세무하고 입력하면 용산세무서 딱 입력됩니다. 4002번. 요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하는 것은 내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요. 예. 22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부터 납부하는 거죠. 그건 조금 남겨놨으니까 그거는 내일 차분하게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접어놓고. 네, 수고했습니다.